안녕하십니까. 모든 일에는 그 단계와 순서, 절차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제가 엊그제 올린 그 모델 영상에 대해서 다 눈이 쏠려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건너뛰어 가지고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리신 대로 스케치업을 설치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설치를 하시면은 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3개가 생기는데 2개는 저도 어느 용도에 쓰는지 모르고 정작 그 필요한 것은 이 지금 보시는 그 스케치업 2015라는 이 빨간 계단처럼 생긴 단추 요겁니다. 나머지 2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처분하시고 스케치업을 엽니다. 그럼 첫 화면에 이런 게 열리는데요. 저는 뭐 이미 다 거친 작업이지만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위쪽에 그 추즈 템플릿이라는 메뉴를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여러 개의 그 선택사항이 보이는데 보는 것마다 다 끝에 이렇게 밀리미터, 인치, 미터, 피트 앤드 인치 이런 식으로 거리 측정하는 단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이걸 설치하고서 강좌에 들어가 보니까 건축 설계의 기본이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이 밀리미터라는 걸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이게 밀리미터라고 된 거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스타팅 스케치업을 눌러주는데요. 이거 한번 이렇게 설치하면 다음에는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는 대로 그냥 스타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보이고 저는 여기 어떤 영감 하나가 서 있는 게 보기 싫어 가지고 에디트 아니 파일 이 세이브 에즈 템플릿이라는 이걸 찍고 들어가서 안 뜨게 만들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알아서 나중에 다 하시고, 여기 영감이 서 있는 화면은 이 화살표 선택 도구입니다. 선택 툴로다가 이렇게 감싸서 델리트 키를 삭제를 하시면 없어집니다. 아마 화면 열 때마다 그게 보이는데 귀찮으면 아주 이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템플릿을 선택하시고 이 안에 들어가서 해결하십시오. 마음이 급해서 저도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신 다음 이 세로 쪽에 이런 아이콘들은 여러분 안 보이시죠? 요거는 이 뷰 메뉴에 들어가서 툴바를 찍으면은 여러 선택사항이 있는데 이 체크된 것들이 바로 이런 아이콘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체크된 이것들 다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 그래서 제가 준 그 프로그램대로 설치를 하셨으면 아마 이 3D 아트 스타디오 3D 글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 체크된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면 이 관련 아이콘들이 사라졌다가 보였다가 그럽니다. 이거 어느 용도에 쓰시는지는 이제 차차 익숙해지면은 아실 테고, 우선 BT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파 툴이라는 거, 여기 FUR 툴 요것과 바로 여기
화분처럼 돼 있는 것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인가 하여튼 검은 그림 두 개가 돼 있는 하나, 둘, 셋, 요 부분과, 그리고 여기 건물 6채가 그려져 있는 이 뷰, 이 건물은, 아이고 이게 따라왔습니다. 이 건물은 맨 밑쪽에 이 뷰라는 메뉴의 아이콘입니다. 체크를 풀었더니 안 보이죠? 찍으면 보이고, 뷰. 이거는 카메라의 그 시각을 나타내는 그림이니까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스타일,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스타일은. 그래서 감추고, 스탠다드는 기본인가? 그래서 이것도 저도 사용 안 해봤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트는 차차 기회가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이 게팅 스타티드라는 게 기본이니까 처음에 설치했을 때 자동으로 보이는 이 게팅 스타티드 요 부분과 구글 밑에 라지 툴 세트라는 바로 요 두 개, 이게 바로 이 세로 툴 선택사항입니다. 세로 툴, 라지 툴 세트 보셨죠?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쓸모가 많은 이 파 툴은 방금 말씀드린 이 잔디 심어주는 것,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모델 만드는 장치입니다. 요 세 개는 꼭 찍어 주십시오. 그리고 크로즈. 그러신 다음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해당 버튼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쭉 보시면은 이 게트 모델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게트 모델. 잘 보세요. 게트 모델. 이걸 찍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조감도, 설계도는 아니고 조감도, 뭐 그런 것들이 쭉 보이는데요. 여기는 그냥 대충 몇 개만 보일 뿐이고, 정작 우리가 불러서 사용한다면은 그때그때 그 해당 단어들을 검색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 모델을 만들고 싶다면 여기다 플라워를 쳐주시고, 플라워, 그리고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게 수없이 많은 화분과 꽃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모델로서 완성된 파일이 아니라 프로급 고수들이 각자 이 스케치업 작업 파일로다가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불러다가 자기가 필요한 확장자로 그 모델을 그러니까 3D 파일로 이렇게 변환해서 쓰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구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범위도 워낙 광범위하고 숫자도 엄청납니다. 아마 몇만 개가 들었다고 하는데 뭐 그건 확인할 도리는 없고, 꽃이면 꽃, 뭐 테이블은 테이블, 가구면 가구, 없는 것 없이 그 살림 도구라는 도구는 다 있습니다. 그래 저처럼 그 방 하나를 꾸며놓고 거기 인테리어를 하신다면은 각종 살림 도구들을 모두 불러다가 배치하고 장식하고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책도 있고 악기도 있고 피아노 뭐 그런 악기도 있고
탁자, 없는 것 없이 살림 도구란 도구는 하여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개가 있다는 말이 맞죠. 각자 이렇게 검색을 해서 불러다 쓰면 됩니다. 한 예로다가 간단한 꽃 하나를 불러보겠습니다. 찍으면은 이 아마 도라지 꽃 같은데요. 도라지 꽃이 보이고 여기 에스케이프 파일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이 작업 파일의 용량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요걸 이제 작업 파일을 불러다가 모델로 변환하면 이 5.3메가에서 한 뭐 10메가 정도로 이렇게 확장돼 가지고 모델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이 메가만 해도 킬로바이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BT의 그 능력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컴퓨터의 그 그래픽 사양이나 메모리 등 그 성능에 따라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든가 아니면 빨리 불러낼 수 있든가 거기 달려 있으니까 대충 용량들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용량이 크다 싶으면은 피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BT에서 아주 못 부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그 커다란 빌딩 같은 거를 불러서 사용한다면은 용량이 적어도 몇십 메가 아니면 뭐 100단위가 넘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모델 파일로 변환해서 BT에서 쓸 수는 있지만은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100메가짜리 그 하우스 그러니까 주택을 불러서 한번 BT에서 불려봤는데요. 30분, 40분, 거의 1시간 가까이 소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BT에서도 그렇고 이 스케치업 내에서도 작업을 하는데도 시간이 그만큼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뭐 끈기 없는 사람은 손대기가 어렵고 되도록이면 이 크기를 봐서 킬로바이트 수준에서 끝나는 사물들을 골라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금 불렀던 거는 메가 단위이기 때문에 접어두고 다른 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429 킬로바이트 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이 정도는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로드 하실 거냐, 다운 받으실 거냐, 예. 그럼 화면에 들어옵니다. 마우스를 따닥 하시면은 이 마우스에 따라다니는 걸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면은 그냥 중지시키고 따닥 눌러 두 번 더블 클릭을 하십시오. 그럼 떨어집니다. 그러신 다음에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키웠다, 늦췄다, 당겼다, 늦췄다. 그리고 이 손을 이용해서, 손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무브 툴이라고 있습니다. 무브 툴. 이걸 이용해서 선택된 부분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뷰에 들어가서 그 플러그인 그 선택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끄트머리 보면은 집 6채 들어있는 이것이 이제 구글 구글 뷰스. 이거 되도록이면 띄워 주십시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구글 뷰를 이용해 가지고 이건 45도, 이건 톱 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카메라로 위에서 봤을 때 그 카메라 위치, 여러분들도 에펙이나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많이 들어보셨죠? 카메라 위치. BT에서도 이 카메라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전면, 이건 라이트, 오른쪽에서 봤을 때, 이건 뒤에서 봤을 때, 이건 왼쪽에서 봤을 때. 이게 되도록이면 이 정면 프론트를 선택해서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면은 비트에서 불러서 다루기도 편합니다. 프론트로 찍었으니까 이게 정면이 보입니다. 그러신 다음 요 화면을 작업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고요. 작업 파일은 이거 스위치에서 경험해 봤듯이 나중에 수정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거니까 이 스케치업도 역시 작업 파일로 저장하려면은 파일에서 이 세이브 에즈를 찍은 다음에 skp라는 확장자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됩니다. 파일 이름 정해서요. 취소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모델 파일로 변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엑스텐션이라고 메뉴가 보일 겁니다. 이거 초기 화면에는 이게 없는데 지가 그 플러그인을 같이 첨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제자리에 놓으시면 이렇게 엑스텐션이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이거 찍어 보시면은 이 3D 레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3D 레드. 이것이 바로 이제 X 파일, BT에서 쓸 수 있는 X 파일로 저장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 3D 레드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엑스포트 제닛 뭐라고 읽나요 이걸? 제닉 다이렉트 X 파일 뭐 인클로드 백 케이스 뭐 배경 화면까지 같이 따라서 이제 내보내기 할 거냐 이제 그 조항 같은데요. 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요 길다란 메뉴를 찍어 주십시오. 찍어 주시면 어디다 저장할 거냐 하면서 이 끄트머리 X라는 확장자가 보이죠? 근데 이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 BT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이 X라는 확장자는 이 지정 메뉴에 표시되어 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제목을 바꿔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예를 들어서 다 싼 다음에 뭐 111이라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 하면 이 확장자가 지워졌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파일 이름을 정해 주시고 점을 찍고 X라는 확장자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BT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수고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파일 이름과 확장자를 이렇게 적어 주시고 저장 바탕화면에 저는 그냥 SU 작업장이라고 이게 폴더를 만들었는데요. SU라는 건 이게 스케치업의 약자입니다. SU 작업장 자기가 그 원하는 폴더에다 정해줍니다. 11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공적으로 변환이 끝났다는 안내가 나오고요. 확인을 누르면은 여기서 작업이 끝난 겁니다. 항상 이 작업 파일을 불렀을 때 이 전체 선택은 이 셀렉션 툴로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대고 눌러보면 이 엑스플로드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X파일로 만들 때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고, 엑스플로드는 어떤 작업을 할 때 필요하냐면은 이게 하나의 그 모델 파일을 만들 때에는 여러 개의 그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페이스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차차 알기로 하고, 이게 전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오른쪽을 눌러서, 엑스플로드라는 건 해체에 해당된다는 말이랍니다. 분할 또는 해체. 그렇게 이 전체는 하나의 그룹이고, 조그만 조각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하나의 그룹이고, 그걸 부분별로 해체를 해준다는 뜻에서 엑스플로드를 찍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엑스플로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엑스플로드. 물론 이거 작업 파일을 불렀을 때 수정하거나 변환해 줄 때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른 화면을 그냥 이대로 해볼까요? 다시 하나 또 게트하우스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액자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액자. 제가 영상에서 이용한 액자. 액자는 영어로 포토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포토 프레임. 포토하고 FLAM이 이게 사진 틀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포토 프레임 서치. 그러면 액자도 역시 보시다시피 많습니다. 이걸 불러서 BT에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데요. 시간이 남으면 말씀드리고, 우선 첫 시간에는 이 스케치업을 이용하는 법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 액자는 찍어줍니다. 찍어주면 570KB 다운로드. 다운 받으실 거냐? 예. 그럼 여기 조그맣게 보이죠? 원래 그 만든 사람이 작게 만든 거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앞서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이 선택 툴을 눌러서 이 부분만 싸가지고 삭제를 눌러주면 됩니다. 델리트. 그리고 요 남은 요것만 가지고 한번 키워봅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키워보고, 손툴을 이용해서 들여다보고, 여기 올비트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오르비트. 이걸 찍어주면은 BT에서 회전 로테이션과 같이 이렇게 이리저리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3D 파일이죠. 이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사진 같은 거는 2D라고 하나, 앞면과 뒷면만 볼 뿐이고, 사진에서는 이 측면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측면까지 표시한다면 그건 3D 그래픽이라고 해가지고 입체 효과가 있죠.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뒷 받침대도 있고, 이런 액자 두께도 있고, 또 사진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영상 속에서 써먹으려면은 하나의 물체이기 때문에 어떤 그 해당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가 이제 만든 영상에다 그 룸이라는 방을 하나 설정했고,
그 공간에다가 이것저것 살림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3D 파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영상 프로그램 추세가 사진은 이제 너무 좀 따분하고 동영상이나 이렇게 3D 쪽으로 간다는 것쯤은 아마 예감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3D 파일에 대한 그 이용 범위나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접하시더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를 이제 바로 작업 파일로 저장하셔도 되고, 또 이제 또 모델로다가 직접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트하우스에서 불러오는 파일들은 3D 파일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마무리를 한다는 걸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기를 이용해서 정면으로 바로 세운 다음에 여기 эк스텐션을 눌러서 3D 레드를 찍어 주십시오. 이 3D 레드라는 플러그인은 제가 게시판에서 올렸듯이 베트남 친구한테 얻은 자료거든요. 이 플러그인이 아주 귀합니다. 저도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있나 찾아보는 과정에서 주워 들은 정보로는 아주 귀하고 2008년도에 만들어진 거랍니다. 그러니까 BT 같은 프로그램 외에 글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X파일을 사용한다는 건 못 들어봤고, BTS만 유독 X파일을 다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혀 쓸모없고 뭐 시대가 한물 간 프로그램이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많이 세간에 해줘야 되는 게임 프로그램 있죠. 그거는 BT처럼 이렇게 X파일을 이용해서 만든답니다. 그 용도는 제가 알기로는 딱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변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액자, 이 파일 이름만 한글로다가 액자 뭐 아무렇게나 이름은 정해 주십시오. 액자 00 그리고 반드시 점하고 X는 넣어줘야 합니다. 저장.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BT로 넘어가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스케치업의 좋은 점이 이 화면에서 보이는 색상을 그대로 BT에서 받아낼 수 있다는 그 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 스케치업을 알기 전에는 시네마 4D를 이용해서 모델 작업을 해봤는데요.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색상이 죽어서 BT에서 불렀을 때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색감이 떨어져서 불만이 많았는데 이 스케치업을 사용하면서 그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보이는 색깔 그대로 BT에서 표현한다. 여기서 BT로 가기 전에 한마디 더 곁들인다면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을 눌러서 그룹 해제를 하시고 다시 나와서 선택을 다시 한번 눌러주고 틀만 한번 찍어 봅니다. 그리고 틀을 여기 보시면은 이 화면은 제가 전에 칼라 작업을 하던 끝에 이게 남아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도움말 비슷하게 뭐 영어로 잔뜩 써 있고 뭐 점선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설명문이 뜨는데 그거는 에, 버튼을 사용할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설명 도움말이니까 크게 뭐 필요 없습니다. 그 다 그거 해독하려면은 진짜 프로가 돼야 하니까 우리는 필요 없고, 그 화면은 이 X를 눌러서 닫아 주시고, 이게 바로 포토샵에서 그 페인트 툴이거든요. 페인트 버킷이라고 나오네요. 페인트 버킷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컬러로 선택할 수 있고, 컬러 블라인드 뭐 카펫, 메탈, 루핑, 지붕, 뭐 우드, 워터, 여러 거, 재질이라고 하죠. 재질, 텍스처 많으니까 여기 선택해서 찍어주면은 바로 이 무늬가 그대로 입혀집니다. 이걸 찍어가지고요, 선택 안 되죠. 이게 제대로 해제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선택 툴 다시 돌아갑니다. 이 선택 툴은 꼭 선택을 하건 안 하건 기본 툴로다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우스 작업이 순탄하지 않으면 무조건 찍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기본 위치로 돌아가서 찍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체해 봅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됐죠. 선택이 되면은 이게 조그만 점들이 가득 채워집니다. 이렇게 이걸 다시 한번 바깥에 나와서 죽인 다음에 이 틀만 이렇게 선택해 줘 봅니다. 틀만. 저도 확실하게 이 기능을 마스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가민가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시려면 유튜브 강좌에서 그 스케치업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쭉 기본부터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 중에서 이제 그 자기가 필요한 기능만 습득하면 됩니다. 현재 이 눈에 보기로는 이 사진은 선택이 안 되어 있고 틀만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나무 목재 자질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선택이 됐기 때문에 찍으신 다음에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취소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컨트롤 Z, 스톤은 뭡니까? 철무늬, 이건 돌무늬 바뀌었죠? 이렇게 편집도 가능합니다. 스케치업에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델 파일을 만들고자 할 때 이렇게 스스로 자료를 불러다가 편집도 가능하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X 파일을 저장을 했죠. 아까 다시 이제 BT로 들어가서 이걸 한번 불러봅니다. 모델 파일, 바탕화면에 SU 작업자, 방금 만든 액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액자를 이동시켜서 BT에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액자를 선택하시고 위치, 회전, 그리고 뭐 복제도 가능하고, 복제는 복제 수백 개라도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벽에다 붙여서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바탕화면 같은 거 꾸미시고, 보셨죠? 바로 이런데 쓰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아주 재미나고 유용합니다. 꼭 BT가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각각 저마다 원하는 집이 있고 어떤 공간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놓고 있을 텐데, 자기가 원하시는 그 집 한번 지어보시고, 뭐 모래 위에 쌓은 집이라도 이렇게 36분이 되었습니다. 아주 재미나다는 거, 그리고 BT와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은 정말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에 알았으면은 BT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바로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